애플의 창업자이자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혁신가였던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단에 올라 이런 뼈아픈 명언을 남겼죠.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며 점을 연결할 수 없다. 오직 과거를 돌아보며 연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당신은 그 점들이 어떻게든 미래에 연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어야 한다. 오늘 저는 전 세계 수억 명의 가슴을 울렸던 이 처절하고도 경이로운 통찰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생의 방황과 고통의 진짜 의미에 대해 아주 깊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라도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남들은 뻥 뚫린 고속도로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캄캄한 숲속에서 길을 잃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삽질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독한 자괴감 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살아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가 지치지 않고 더 깊은 진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생이 도대체 내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며 끝없는 회의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실까요? 당장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는 스펙도 아닌 일에 청춘을 낭비하고 있다는 공포에 떨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잡스의 이 위대한 명언을 바탕으로 왜 당신의 그 초라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점들이 사실은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무기인지, 그리고 뇌과학의 관점에서 뇌가 어떻게 이 흩어진 쓰레기 같은 점들을 모아 세상에 없던 압도적인 통찰로 폭발시키는지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직선의 저주. 우리는 왜 흩어진 점들 앞에서 절망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아주 끔찍한 환상 하나를 강제로 주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목적지를 향해 자로잰 듯 반듯하게 그어진 직선일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명문대에 입학하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승진을 거듭하여 부자가 되는 완벽한 엘리트 코스. 사람들은 이 매끄러운 직선의 궤도에 올라타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을 철저한 실패작으로 간주해버립니다. 하지만 잡스의 시선으로 바라본 진짜 위대한 자들의 인생은 결코 매끄러운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캄캄한 도화지 위에 아무렇게나 흩뿌려진 잉크방울처럼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인 점들의 집합에 불과합니다. 잡스 본인의 인생이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그는 대학을 반년 만에 자퇴하고 친구의 집 방바닥에서 잠을 자며 콜라병을 주워 팔아 밥을 사 먹었습니다. 그러다 정규 과목도 아닌 쓸데없는 서체 첨강 수업에 꽂혀 시간을 낭비했고 자신이 세운 회사 애플에서 비참하게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으며 픽사라는 생뚱맞은 애니메이션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잡스의 20대와 30대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에는 그의 인생이 방향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엉뚱한 짓만 골라 하는 미친 실패자의 궤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대학교 자퇴, 서체 수업, 회사에서의 해고. 이것들은 당시에는 서로 아무런 연관성도 없고 내 인생을 갉아먹기만 하는 끔찍하고 무의미한 점들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와 비슷하죠. 서른이 넘도록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다 실패한 경험, 홧김에 떠난 낯선 나라에서의 배낭여행, 지독하게 가난해서 밑바닥 막노동을 하며 흘렸던 눈물. 이 모든 것들은 당장 당신의 통장 잔고를 불려주지 않고 이력서에도 쓸 수 없는, 그래서 당신을 미치도록 불안하게 만드는 고립된 점들입니다. 우리는 이 점들이 목적지를 향한 직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매일 밤 스스로의 무능함을 저주하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 고립된 점들 속에 세상의 판도를 뒤집을 무시무시한 폭발력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망각하고 있습니다. 뇌 속의 별자리.
쓸모없는 고통이 시냅스로 각인되는 순간. 그렇다면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이 파편화된 경험의 점들은 우리 뇌 속에서 도대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놀라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뇌과학의 세계를 아주 낭만적이고 쉬운 밤하늘의 별자리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천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 즉 뉴런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우주입니다. 당신이 살면서 겪는 모든 경험, 당신이 흘린 눈물, 당신이 읽은 엉뚱한 책 한 권, 실패의 고통은 모두 당신의 뇌라는 밤하늘에 콕콕 박히는 하나의 점이 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정보가 신경세포의 연결 지점의 형태로 저장되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처절한 고통을 겪을 때마다 뇌는 그 강렬한 감정과 기억의 데이터를 뇌의 해마와 대뇌피질 곳곳에 파편처럼 흩어 뿌려 놓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의미 없어 보이는 방황의 시간 동안 당신의 뇌는 사실 엄청난 양의 별들을 캄캄한 하늘에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아직 그 별들은 서로 선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눈에는 그저 난잡하게 흩어진 의미 없는 점들로만 보일 뿐입니다. 내가 3년 동안 카페 알바를 하면서 진상 손님들에게 시달린 게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 당신은 절망하죠. 하지만 뇌는 그 진상 손님들을 대하며 터득한 인간의 심리와 서비스 대처 능력이라는 아주 작고 단단한 별, 즉 시냅스 하나를 당신의 뇌 속에 완벽하게 각인시켜 둡니다. 남들이 뻔한 전공 서적만 파고들며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별을 찍어내고 있을 때 당신은 실패하고 방황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남들의 뇌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상천외한 위치에 당신만의 독특한 별들을 촘촘하게 찍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창의성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 속에 저장된 완전히 이질적이고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개의 시냅스가 물리적으로 연결되며 스파크를 튀기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뇌 속에 다양한 경험의 점들이 널려 있지 않다면 애초에 연결할 재료 자체가 없으므로 평생 남의 것을 베끼는 뻔한 아이디어밖에 내지 못하게 되겠죠. 당신의 방황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운 별자리를 그리기 위해 밤하늘에 피투성이가 된 채 별을 박아놓고 있는 가장 숭고한 창조의 시간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유레카의 용광로, 무의식이 점들을 충돌시키는 거룩한 폭발. 그렇게 뇌 속에 아무렇게나 찍혀있던 파편화된 점들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연결되어 세상을 놀라게 할 별자리가 되는 것일까요? 잡스가 스탠퍼드에서 고백했듯 그가 10년 전 대학 시절에 심심풀이로 들었던 쓸데없는 서체 수업은 훗날 그가 세계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인 매킨토시를 개발할 때 우아하고 아름다운 컴퓨터 글꼴을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영감으로 완벽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만약 잡스가 그 서체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아름다운 폰트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점의 연결을 뇌과학에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즉 줄여서 DMN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당신의 뇌 속에 숨어 있는 천재적인 무의식 편집장이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일상에서 무언가에 집중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편집장은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산책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혹은 완전히 새로운 벼랑 끝의 문제에 봉착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이 무의식의 편집장이 미친 듯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편집장은 당신이 과거에 겪었던 그 모든 쓸모없어 보이던 경험의 점들을 거대한 무의식의 용광로 속에 다 때려넣고 휘젓기 시작합니다. 이 녀석 5년 전에 막노동판에서 배웠던 공간 지각 능력이랑 최근에 읽었던 심리학 책의 지식을 서로 충돌시켜 볼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점이
무의식 속에서 쾅 하고 부딪히는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의 뇌 속에서는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폭발하며 당신의 입에서 유레카라는 탄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남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당신은 당신이 과거에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실패의 경험 조각을 가져다 완벽하게 퍼즐을 맞춰 버리는 것이죠.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 픽사를 세우며 애니메이션의 3D 기술을 배웠던 쓰라린 경험은 훗날 그가 다시 애플로 돌아와 아이폰이라는 혁명적인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창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뇌는 당신이 겪은 그 어떤 고통과 찌질한 경험도 결코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뇌는 무의식의 창고에 그것들을 날선 무기로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당신이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승부수를 던져야 될 결정적인 타이밍에 그 점들을 완벽한 손으로 이어서 당신에게 최고의 무기로 쥐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쓸모없는 경험이 위대한 혁신으로 폭발하는 거룩한 뇌과학의 연금술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의 특권. 맹목적인 믿음만이 미래를 빚어낸다. 잡스의 이 위대한 연설에서 가장 뼈를 때리는 핵심은 바로 후반부의 문장입니다. 앞을 내다보며 점을 연결할 수 없다. 오직 뒤를 돌아볼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 당신은 그 점들이 어떻게든 미래에 연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어야 한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러운 이유는 자꾸만 앞을 내다보며 내가 찍고 있는 이 초라한 점이 어디로 이어질지 억지로 예측하고 계산하려 들기 때문이죠. 인간의 뇌는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안개 속에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맞나? 이 사업이 망하면 어쩌지라며 불안에 떨면 뇌의 편도체가 극도로 활성화되어 두려움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두려움에 잡아먹힌 인간은 당장 내일의 보상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오늘 하루 성실하게 찍어야 될 새로운 점을 찍는 행위 자체를 완전히 멈춰버리고 맙니다. 방구석에 누워 유튜브만 보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점들이 미래의 위대한 선으로 연결되기 위한 가장 절대적이고 유일한 전제 조건은 당신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미친 듯이 새로운 점들을 계속해서 찍어 나갔을 때만 성립합니다. 찍어 놓은 점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뇌에서 돌아가도 연결할 재료 자체가 없습니다. 잡스는 우리에게 그저 막연한 희망 고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 내면의 직관, 운명, 카르마, 그 무엇이든 좋으니 당신이 지금 흘리는 그 핏방울 같은 점들이 훗날 반드시 거대한 별자리가 될 것임을 종교에 가까울 정도로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사자후를 토한 것이죠. 믿음은 뇌과학적으로 가장 강력한 자기 충족적 예언입니다. 내 고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뼛속 깊이 믿는 뇌는 일상의 아주 작은 기회조차도 어떻게든 과거의 경험과 연결 지으려는 집요한 패턴 인식 능력을 폭발적으로 가동합니다.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과거의 이별, 끔찍했던 가난, 수치스러웠던 실패의 순간들을 그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뒤를 돌아보면 그 끔찍했던 점들이 있었기에 당신이 더 단단해졌고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며 여기까지 악착같이 살아올 수 있었음을 당신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당신이 찍고 있는 이 피투성이의 점들도 훗날 10년 뒤에 돌아보면 당신 인생을 구원한 가장 위대한 터닝포인트의 시작점이었음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통째로 갈아 넣어 오늘 하루의 점을 묵묵히 찍어 누르십시오. 흩어진 고통의 점들을 모아 당신의 인생을 뒤집을 압도적인 통찰의 별자리로 엮어내기 위해 세 가지 압축 행동 철학을 제안합니다.
첫째, 쓸데없는 점 하나 의도적으로 찍기입니다. 당신의 뻔한 전공이나 직무와 완전히 180도 동떨어진 엉뚱한 분야, 예를 들면 미술, 코딩, 철학, 악기 등을 한 달에 하나씩 일부러 시도해 보십시오. 이 쓸모없어 보이는 파편들이 뇌의 시냅스에 박혀 훗날 당신의 본업과 충돌할 때 남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기상천외한 창의성으로 폭발합니다. 둘째, 실패 스크랩북 만들기. 뼈아픈 실패나 억울했던 경험을 덮어주지 마십시오. 노트에 그 상황을 적고 이 사건을 나에게 남긴 작지만 뾰족한 교훈은 무엇인가를 의무적으로 끄집어내어 기록하십시오. 이 오답 노트는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훗날 위기를 돌파할 때 꺼내 쓰는 가장 완벽한 커닝 페이퍼가 됩니다. 셋째, 완벽한 타임라인에 집착 버리기. 30살엔 취업, 40살엔 집 장만, 세상이 강요한 직선의 타임라인을 찢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지금 나의 방황은 선을 긋지 못해 뒤처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별자리를 그리기 위해서 우주의 여백을 꽉 채우는 중이다라고 맹렬하게 확언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스티브 잡스의 위대한 스탠퍼드 연설을 통해 우리 인생의 파편화된 경험들이 어떻게 창조적 통찰로 변모하는지 뇌과학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해부했습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직선의 삶에 갇혀 방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엉뚱한 경험과 실패의 상처들은 뇌 속의 고유한 시냅스, 즉 점들로 촘촘히 각인됩니다. 우리가 긴장을 풀고 현실에 직면할 때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이 이질적인 점들을 충돌시켜 유레카라는 통찰을 폭발시킵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점을 이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흘리는 이 고통의 땀방울이 훗날 반드시 당신을 구원할 위대한 별자리가 될 것임을 맹목적으로 믿고 두려움 없이 오늘 하루의 점을 찍어 나가는 자만이 훗날 영광스러운 기적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남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쭉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계단을 오르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인가라고 피눈물을 삼키며 절망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지금 찍고 있는 그 거칠고 볼품없는 점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저주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화가가 역사에 남을 명작을 그릴 때 캔버스에 처음 찍는 몇 개의 물감 자국은 그저 더럽고 무의미한 얼룩에 불과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얼룩들이 수만 번, 수십만 번을 겹쳐지고 연결되는 그 숭고한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그 캔버스는 온 세상을 압도하는 숨막히는 걸작으로 완성됩니다. 당신이 오늘 흘린 억울한 눈물 한 방울, 무시당하며 삼켰던 치욕의 한숨 한 번, 이 모든 것들은 당신 인생이라는 위대한 명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주가 치밀하게 계산해 놓은 완벽하고도 거룩한 밑그림입니다. 의심의 그림자를 지워버리십시오. 당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당신의 피와 땀을 잉크 삼아 오늘 하루의 점을 가장 깊고 묵직하게 찍어 누르십시오. 훗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당신이 걸어온 그 모든 구불구불한 발자국들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당신만의 거대한 별자리가 되어 당신을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굳게 믿고 묵묵히 점을 찍어 나가는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